우리는 텃밭 농장,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만 자가 소비인이 몇 그루씩은 안 됩니다. 사과는 저장하여 두고두고 먹을 수 있으니 여러 그루 심었지만 배, 복숭아, 자두, 체리 등은 몇 그루 안 됩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농사 공부 전에는 복숭아 같으면 개심자연형으로 키웠습니다. 이 복숭아가 꼭 장마철에 수확기라 해마다 물복숭아를 먹게 되어 뽑아버리고 두 그루 심던 자리에 8월 중순부터 9, 10월 따먹기 위해 3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자라기보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가지를 배치하는 Y자 팔매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 벌리려고 텃밭 농사 짓는 것이긴 한데 같은 장소에 그루스도 하나 더 들어가고 또 전정하기도 농약시기도 적과하기도 편합니다. 무엇보다 농약을 쳐도 묻지 않는 곳 안 생기고 적과를 해도 빠뜨린 곳이 적습니다. 가지를 계획적으로 배치하다 보니 과일도 햇빛을 더 잘 보아 우량합니다. 그래도 햇빛 보는 양이 적은 아래층에는 위층보다 열매가 작긴 합니다. 제가 이처럼 얘기하는 까닭은 손바닥 농장 소개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8m 수영 장점을 얘기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물론 개심자연형보다는 이처럼 8m형이 전문 농가도 그렇지만 텃밭 농사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는 싶습니다. 8m 수영, Y자처럼 벌린 이 큰 가지는 주지에 해당하고 여기 양팔처럼 벌린 이 가지는 부주지라 할 수 있겠죠. 8m 수영, 여러 영상을 보다 보면 전문적으로 복숭아를 8m형으로 키우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주지에 해당되는 가지를 정말 옆으로 수평으로 배치하였더군요. 옆으로 수평으로 유인하도록 유인줄도 쳤는데 수평으로 유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제 말은 끝까지 수평으로 유지하였더군요. 유인줄에 따라 수평으로 유인하더라도 이 끝은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동영상에서 이 8m를 키우면 가지가 세획해진다는 것이 단점이라고도 하더군요. 네, 그 말 맞습니다. 가지 끝을 수평으로 키우면 그 부주지는 세약해집니다. 양분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나무는 직립우세성으로 눕혀진 가지보다는 세워진 가지가 양분 흐름이 좋죠. 우리는 물건을 평탄한 길이나 내리막이는 옮기기 쉬워도 위로는 옮기기 힘드는데 나무는 우리와는 반대이죠. 직립우세성, 정부우세성, 눕혀진 가지보다 세워진 가지가, 낮은 가지보다 높인 가지가 더 잘 자랍니다. 양팔로 벌리기 위하여 키우는 수영이니 수평으로 키우는 것은 맞지만 끝은 들어주어야 나무가 세약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열매가 달리는 결과지는 눕혀져야 합니다. 그건 세워지면 꽃눈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지가 있는 부주지는 열매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힘차게 성장해야 하는 가지입니다. 거물로 치면 주지 다음 뼈대가 되는 역할을 하는 가지입니다. 가지를 다 세우면 크기는 더 잘 크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과지를 붙일 수 없죠. 제가 키워도 부주지 가지 끝을 들어줘야 하는데 여기 제대로 들리지 않은 부주지는 연약합니다. 대신 과일을 달아야 할 이 결과지는 세워진 것은 자람이 너무 좋아 꽃눈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설로 꽃눈이 몇 개 맺혀도 과일을 달고서도 이렇게 직립되어 있다면 과일은 안 키우고 자기 성장에만 몰두할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지는 가늘면서 짧고 연약합니다. 반대로 뼈대가 되는 주지나 부주지는 튼튼하게 잘 자라야 합니다. 8m형으로 키우다 보니 양팔 벌리듯 부주지를 수평으로 유인하지만 그래도 끝은 세워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끝에는 열매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적과를 할 때부터 제일 먼저 꽃을 떨궈줘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개심형으로 키울 때도 빨간색으로 표시한 주지가 가장 힘차게 자라도록 해야 하고 다음 파란색으로 된 부주지는 그 다음 세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과수를 키우는 분들은 상식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주지는 끝을 더 높이 들어주고 부주지는 그 다음 들어주어야 합니다. 주지 끝은 열매도 달지 않습니다. 나무에는 계급이 이렇게 철저히 있습니다. 지명이든 팔레트형이든
모양은 다소 다를지 몰라도 키우는 원리, 즉 나무의 생장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점을 비단 팔레트형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즘 사과나무 구요트리 재배가 회자되고 있는데 이 구요트리 재배도 모양만 다르지 나무의 자람 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구요트리 재배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도식도인데 정말로 저렇게 키우면 1번 가지가 너무 자라서 주치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 뿌리에서 올라온 양분 이동은 옆으로보다는 위로 가려 하죠. 앞에서 얘기한 직립우세성이죠. 나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자람 원리는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원형대로 나무를 키우다가 이 1번 가지가 너무 자라 주체를 못해 옆으로 구부리고 또 잘라 축을 더 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건 손바닥 농장 사과 유목을 구요트리로 재배한 모습입니다. 곧이곧대로 수평으로 유인하지 않고 끝으로 갈수록 살짝 들어주었습니다. 위축 가지의 자람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다축 재배로 키울 때는 축의 크기와 굵기가 비슷하게 고르게 자라야 합니다. 위로 여러 개의 축을 세우려면 이 원가지는 눕히기는 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구부러져도 완만하게 구부러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표시한 이 나무 전체의 끝도 당연히 들어줘야 합니다. 다축들보다 더 낮다면 이 나무는 이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원줄기가 쇠약해집니다. 앞에 얘기한 팔매트 재배서처럼 끝을 들어주지 않으면 똑같이 쇠약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주자처럼 팔매트형으로 키우든 옛날식 개심형으로 키우든 사과 다축지 구요재배형으로 키우든 또 앞으로 새로운 모양의 수형으로 키우든 자라야 할 가지는 전체를 세우지 않으면 끝이라도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생식 생장을 해야 할 결과지는 수평으로 해야 우량한 과일을 내는 것은 과수를 키워본 분이면 다 알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모양이 변해도 그 속에 담긴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맨 앞의 얘기처럼 과수를 여러 그루 키워도 과수 재배를 수십 년 해도 나무의 자람 원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만큼 착오는 생깁니다. 과수이든 채소이든 농사 공부는 과학입니다. 먼저 원리를 알고 이를 실제에 적용해야 튼튼한 지식이 되고 산 지식이 됩니다. 원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사상누각을 짓게 되기 쉽습니다. 복숭아이든 사과이든 앞으로 과수 수형은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모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그 수형을 받아들이려면 기본 원리가 튼튼해야 합니다.